오늘 들어갈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딱 들어가는 거. 급수 얘기할 거야. 급수는 잘 알고 계시죠? 나도 이 손가락 이렇게 끼고 하나씩 빼서 써볼까? 오씨, 너무 많은데? 너 잠깐 빠져. 너무 많다. 자, 봅시다. 오늘은 이거 해야 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안 보이는데. 오늘은 급수라는 녀석을 한번 해볼 거야. 급수라는 녀석은 원래 뭐였냐면 예전부터 예전에 미적 1, 미적 2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 그래서 예전에 용어는 무한급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한히 더한다. 급수 자체의 말 뜻이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한이라는 말을 뺐고 급수라는 거 이제 더하는 건데, 더했을 때 그냥 의미가 그러잖아. 더한다고 했으면 존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데 우리가 그 녀석을 더했을 때 어떤 경우도 생겨. 그냥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 지수함수 그래프나 로그함수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있으면 이 값에 일정하게 계속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급수라는 녀석을 봤을 때는 더한다, 무진장 더한다, 계속 더한다, 막 더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 녀석을 갖다가 앞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를 심심해서 배운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럼 그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급수라는 녀석도 한번 보겠다. 칠판 깨끗해요. 진작에 지울까 아까. 원래 놓기 전에 이거 물로 한번 싹 닦으려고 했는데 할 일이 많았어. 너무 바빠. 방학이라서 이제는 학생들도 바쁜데 선생님들도 엄청 바빠. 해야 될 게 많더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뭔가 확 이렇게 할 건 없는데 되게 막 바쁜 거 알지? 굉장히 분주해 뭐가.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급수라는 거는 이런 거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발음 좋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얘는 이제는 그거하고 취지가 약간 맞지는 않지만 비수나 무한소수라든지 아니면 무한소수 이런 것처럼 끝이 없는 거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란 녀석을 뭐 하고 싶어?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지. 그럼 표현을 하려면 항상 우리는 뭘 썼어? 일반적인 부분을 써줬다. 그렇지? 일반화 시켰었어. 그럼 누구를 일반화 시킬 겁니까? 그럼 당연히 수열의 합인 거니까 누구? 너란 새끼. 너까지 스르륵 싹싹 끊어서.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쓸 거다? 부분합을 쓸 거다. 왜? 여기에 가서 부분합을 써주면 수열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생기니까 너란 녀석한테 다시 뭘 해줄 거다? 극한을 취해주면 무진장 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에다가 an. 선생님 k인데요. 리미트를 같이 붙이니까 그렇지. 되신 거죠? n은 1부터 뭐 하고 있냐? k 써도 되겠네. k는 1부터 n까지 ak. 된 거죠? 이렇게 가겠네. 그럼 요 녀석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놈을 봤더니 얘를 뜻하는 거는 요거인 거지? 그러니까 바꿔서 어떻게 쓸 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됐죠? 그럼 이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너 수렴 발산을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으니까 너란 녀석이 뭔가로 갔으면은 수렴을 할 것이고, 그지? 그게 아니면은 발산을 할 거예요 라고 하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치면 되는 거죠. 되셨어? 그러면은 얘는 급수라도 수열의 극한 같은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무한대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존내리 큰 다음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뿔마 머시기를 해주거나 곱하기 머시기를 해줘도 얘한테는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급수가 나와서 요 놈을 합해 줄 때도 내가 얘를 봤을 때 어디까지 합했는지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sn번째까지 합하든 sn 플러스 1번째까지 합하든 n-1번째까지 합하든 그 쭉쭉쭉 합해도 그 값은 만약에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일정한 값으로 갈 거예요.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가셨죠? 이렇게 된다. 그럼 기본 사항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머나, 너란 녀석이
if 만약에 영어 썼어. 너란 녀석이 만약에 뭐지? 만약에 썼으면 되는데 만약에 너란 녀석이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똑같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너란 녀석을 a라고 봤으면 알파라고 보자. 알파라고 놨으면 아니 내가 너 알겠어. 그럼 너를 다시 봐서 누굴 구하고 싶어?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막 치솟잖아, 그치? SN이 우리 나왔을 때. 그럼 일반항 너란 AN이란 녀석이 궁금해져요. 그럼 너란 녀석은 항상 했던 게 SN-S, N-1이 AN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요 녀석이 R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언제? 극한을 땡겨주면. 그쵸? 그럼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에다가 빼기 sn-1를 해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거를 해줬더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어머, 너란 녀석은 an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썼더니 너를 따로따로 극한이란 녀석은 항상 특징이 따로따로 쓸 수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에다가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1 그럼 너란 녀석이 뭐 했을 때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까짓 것 하나 더 더하든 덜 더하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너란 놈이 알파로 갔을 때 너란 놈도 알파로 가니까 얼마가 된다? 빵. 그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땅땅땅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가 나와 있는데 너가 수렴을 한다라면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리미트 그렇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을 땡겨주면 너란 새끼는 0으로 가더라. 됐나요? 그럼 이 방향성은 오케이 맞는 거 된 거지? 그럼 얘가 요 방향성으로 갔을 때는 B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잘 보자. 우리가 고1로 회귀를 하겠어요. 알겠죠? 어떠한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 되잖아. 그럼 그 명제와 역의 관계는 모른다지. 그렇잖아. 그럼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 역으로 간다고 해서 참일까? 안 되는 거지.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요게 되는 거지. 되셨어? 그럼 우리는 급수에 수렴, 발산, 여부를 따질 때는 뭐만 보면 되는 거다 우선. 요 녀석의 일반항을 보시면 돼.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썼어요? 대우가 참이라며.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니다. 이면 요 놈은 얘는 그렇지 발산한다. 그럼 요거까지는 알게 된다는 얘기지. 말이 중요한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얘는 수렴 발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딱 요 새끼만 보면 되는 거지. 리미트 땡겼어. 어머나 0이 아니네. 너희 새끼 발산. 그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얘가 수렴하면은 0인 건 알았고 0이 아니면 발산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다. 뭐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땡겼는데 이 새끼가 0이 되면은 당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궁금해진 거야. 뭔 말인지 얘같이. 그럼 너는 0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니? 수렴이니? 발산이니? 이게 궁금했단 얘기야. 그럼 요거를 알아봐 볼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 요 부분은 들어봤어요? 네.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엔간한 강사들은 다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도 가르쳐 줄 거야. 그럼 저거를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급수라는 녀석의 형태를 한번 보는 거지. 뭐 대표 유형이 나와요. 마플에도 나와 있고 정석에도 나와 있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 동일해. 얘가 봤을 때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쉬운 걸로 갈까? 뭐 이런 걸로 가자. 하나는 이게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부분분수 나왔으니까 이항 분리를 적용하는 부분분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무리수도 한번 써주는 게 좋지. 되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갈까?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치? 그럼 계산을 한번 따박따박 해봅시다. 얘를 계산했더니 이놈은 뭐야? 노란 새끼는 형태가 이항 분리, 즉 부분분수에 의하여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인지하겠어요. 그쵸? 그럼 몇 개 차이? 한 개 차이. 그럼 얘는 남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이렇게 가네. 그치? 그럼 너란 녀석 어디? 1로 수렴을 했네요. 되셨나? 그럼 너란 녀석 뭐가 되는 거야? 유리와, 그죠? 그럼 넌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그렇지. 그럼 얘도 몇 개 차이? 한 개 차이.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너란 놈 무한대로 가겠네. 되셨어? 그럼 그때 형태를 봤더니 쓱 가렸어. 그랬더니 너란 놈은 뭐가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k에 n에 n 플러스 1분의 1, 즉 an을 집어넣은 거지? 그랬더니 뭐가 된 거야? 0이 되더라. 그럼 노란 놈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1, 노란 놈도 뭐가 돼? 0이 돼. 어머! 그럼 노란 녀석을 봤더니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됐네요. 그랬더니 노란 놈은 뭐가 됐어? 수렴. 그죠? 수렴을 했고 노란 놈은 발산을 하게 됐네. 희한하단 말이지. 그럼 저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 고민에 빠진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고민에 알고 있어야지. 정말 중요한 내용.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뭘 했냐? 이런 방법들을 알아낸 거야. 그 방법은 선생님이 알아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발명을 해낸 거고, 그러니까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증명을 해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럼 당초에 수렴하면 얘가 0이 된다는 거 알았고, 일반항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는 건 알았는데, 당초에 일반항이 0으로 갈 때는 요거에 0으로 갈 때는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으니 그걸 구분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래서 요거를 구분 짓는 방법. 됐어요?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P-테스트법이라고 불러. 알겠지? 들어봤어? 처음 듣지?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엔간 사람들은 가르쳐주거든. 나는 엔간이는 하는 것 같아서 가르쳐주려고. 알겠지? P-테스트법은 뭐냐면 그냥 형태를 잘 보셔야 돼. 형태 자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냐면 그 꼴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생략한 거야. 리미트 쓰고 싶은데요? 그럼 써. 리미트 쓰셔도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에, 그러니까 얘는 k가 되겠네. 됐나? k의 p제곱분의 1 이렇게 됐나? 이런 꼴이야. 됐나? 원래 쓰던 거하고 안 맞는다. 얘가 맛이 안 살아. n을 1부터 무한대까지로 쓸게. 됐나? 그럼 얘는 원래는 k라고 쓰는 게 맞아. 아니면 n이라고 쓰는 게 맞아. n이라고.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P-테스트법을 쓰려면은 두 가지 형태로 갈라서 써야 되는데
P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어. 이해 갔지? 그럼 이 P라는 거는 뭐냐면 이 P라는 녀석은 어디다 써줄까? P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쓰면 안 돼요. 정리해 두셔야 돼. 알겠어? P가 1보다 크다일 때는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는 언제 쓴다고? 요 상태에서 보는 거야. 요 상태에서 요거를 지금 써주고 있는 건데 P가 1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그 지수의 차수를 봤을 때 그 차수의 차가 1보다 커. 그럼 얘는 수렴해요. 1보다 작거나 가지면 얘는 발산해요. 선생님 진짜요? 딴다라단다라단다라단단단 가볼까? 얘 봤을 때 뭐야? 2차죠. 분모는 분자는 상수항이니까 빵차지. 그럼 그 차수가 P가 2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나? 빵차죠. 얘는 굳이 쓰자면 2분의 1차죠. 그럼 얘는 P가 2분의 1 되는 거 맞나? 리미트 땡겼어. 둘 다 뭐였어? 0이었지? 어머! 그럼 형태가 요런 꼴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요런 꼴의 어디가 써 있어 새끼. 요런 꼴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그 녀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땡겼을 때 0이 됐어요. 그런데 그 차수의 차이가 1보다 커. 크지? 뭐 했어? 수렴했대. 얘 갔어? 작아요.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뭐 했어? 발산했네. 이런 법이 있구나.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아는 건 아까 정리해드렸던 이 새끼가 수렴하면은 리미트 땡기면 0 돼요. 0이 아니면 발산이에요. 그럼 0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어?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와. 보기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메인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요건 어디? 내신 문제에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지. 왜냐면 그냥 급수 뚝뚝뚝뚝 준 다음에 이 새끼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럼 거기에서 시간 때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정리해두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한 강사들은 소개시켜주는데 네가 못 들어봤다고 하면은 다른 친구들한테는 괜히 얘기하지 마시고 혼자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은 다 알려줘. 다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P테스트법을 실제로 증명을 하지는 못해. 근데 문제집별로나 교과서별로나 해서 유사하게 증명은 해놓은 거는 있어. 유사하게. 얘가 봤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n제곱분의 1은 수렴해요. 맞잖아. 그치?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n분의 1은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 아이 선생님 배웠으니까 알죠. 근데 배워서 아는 거지. 실제로 얘를 봤을 때는 애들이 당황해. 이 새끼 수렴할까 발산할까 모르겠거든. 이해 갔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라든지 일반 문제집에 간소하게 증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100% 증명할 수는 없지. 너 귀납법 배웠잖아. 귀납법으로까지 증명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몇 개만 해서 얘 이렇게 보이잖아. 수렴하잖아. 발산하잖아. 맞지? 이렇게 보여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가는 거야. 우선 정리하는 대로 요거 발산을 진짜 하는지 얘 1제곱이니까 요게 되잖아요.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셔야 돼. 하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더니 다 적었어요? 네. 오, 빨리 적네? 피곤한가 했더니 목요일이야. 그치, 곧 주말이잖아. 이제 한 주에 이제 피로가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너 요즘 공부하냐? 네. 아침에서부터?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네. 짱이야, 짱. 손가락이 뭔지를 모르겠어. 짱이야. 그러니까 요즘 여기에도 애들 이제 방학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거든. 하는 애들만 해. 근데 진짜로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같이 나오니까 와, 내가 학생인지 선생인지 구분이 안 간다. 야. 증명! 시작하겠어. 얘는 직접적인 증명은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볼 거야. 알겠어? 간접적인데 이런 거야. 증명법을 쉽게 소개를 하자면 A가 B보다 크대. 이걸 증명을 하고 싶어.
아, 근데 봤더니 이 새끼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 아, 그 긴가 아닌가 해. 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얘는 뭘 해주냐면 B보다 작은 B 프라임이라는 새끼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는 확실히 얘보다 크다는 걸 알아. 그럼 얘를 비교를 했더니 확실히 얘보다 크다는 걸 알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얘보다 큰 거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이런 증명법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뭐 해봤어? 샌드위치 해봤지? 샌드위치 정리처럼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얘가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으나 너란 새끼를 내가 막 증명을 했더니 너 발산 100% 뭐야? 얘도 발산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얘보다 작다라고 한 새끼가 발산을 하면 얘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지. 수련하면 큰일 나지. 얘가 발산이니까 존내 커지고 있는데.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그런 간접 증명법으로 한번 가볼 거란 얘기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얘 항상 수열이라는 새끼는 잘 모르겠어요. 아, 성실함을 갖고 해보면 답이 나와. 깠어? 그럼 얘를 썼을 때 어떻게 돼? 아, 존나 힘들지만 요거를 봤더니 조금만 더 쓸게. 이렇게 갈 거야. 알겠지? 그럼 나는 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어쨌든 소수점이기는 한데 얘네 소수점을 더하다 보면은 1보다 커질 수 있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낌은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난 너보다 작은 녀석을 한번 볼래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전체보다 지금 계속 가는데 얘보다 작은 녀석을 하나 본 거야. 그럼 여기 똑같이 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보다 작은 거 4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쓸 거야. 그럼 5분의 1보다 작은 거 봤더니 이 새끼 8분의 1 있지. 그럼 난 8분의 1을 또 쓸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해 같이?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 새끼는 얘보다 작잖아. 그럼 작은 상태가 돼 있는데 그거를 서로로 봤더니 그럼 뒤도 뭔 말인지 알지?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1 플러스 2분의 1이 n개가 있어. 근데 이 새끼를 무한대 땡길 거야. 어디로 가? 그치, 무한대죠. 2분의 1을 10개 하면 5가 되고 100개 더하면 50개 되고 계속 커지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얘는 1 더하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 어머나! 그럼 너보다 작은 새끼가 나는 뭐 하고 있어? 발산을 하고 있으므로 너도 뭐 할 거다? 발산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이해 가셨어? 정확한 증명법은 안 돼요. 이해 갔지? 그럼 고등 과정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됐나?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P테스트법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요 녀석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문제상에서 거의 이게 다야.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여기에 거의 다 이젠 들어와 있어요. 됐나? 교대급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까먹었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마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했을 거예요. 교대급수라는 말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얘는 이젠 갈 게 뭐냐? 교대급수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말 그대로 뭐야? 교대로 간다. 그럼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게 급수이기 때문에 합이야. 합인데 우리는 뭘 볼 거야? 부분합을 본 다음에 그 새끼의 리미트를 땡길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합 부분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항분리 통하는 그 부분분수 대부분 축차대입법. 그지? 부분분수 그리고 루트 나온 거. 그러면 여기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부분분수가 기본은 요거는 알고 있잖아. 그치? 이래다가 요거는 알고 있어. 그럼 세 개짜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세 개짜리는 미쿡 생각하셨어요? 얘는 똑같아. 양 끝을 뺀 거잖아. 얘도 양 끝을 빼주면 돼. 되셨어? 그 썼을 때 앞에 거 뒤에 건데 앞에 걸 이렇게 보고 뒤에 걸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얘는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 종종 쓰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게 얘가 이렇게만 쓰이면은 끝나면 좋은데 이제 종종 우리가 확통을 배우지는 않지만 경우의 수 순열 조합까지는 배웠잖아. 그럼 팩토리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문제들도 나와. 팩토리얼을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상에서 봤을 때 이 녀석들이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갔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요 놈은 구조를 항상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k 플러스 이렇게 있어. 됐나요?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팩토리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요거를 그냥 풀라고 하면 조금 힘들단 말이야. 그럼 내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는 한 번쯤 그냥 뭔가를 땡겨보고 싶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요거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가주면 되지. 없던 거니까 이렇게 가주면 되지. 되셨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 따로 쓸 수 있는 거지. 내 말이가?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에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 빼기 요거지. 근데 얘를 잘 봤더니 뭐야? 얘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지.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k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얘지. 그럼 많이 보던 거네. 몇 개 차이? 한 개 차이. 됐죠? 그럼 1 빼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그럼 뭐야? 1이네. 되셨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였거든? 원래는 이 문제였는데 섞어놓은 거야. 그럼 섞어놓으면은 대부분 이런 류의 문제들도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원래 니네가 아는 구조인데 애새끼들이 이제 학원 다니면서 존내리 풀다 보니까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씩 장난질 치는 거야. 봤더니 이 새끼 통분해 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쓸까? 그거 모르면 틀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 마플 교과서에서도 교재에 나오는데 그쪽에 나와 있는 이제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 또 하나 1절 하고 2절 더 뭐가 있느냐? 이제는 그 점화식 부분. 점화식 생각나시죠? 그게 등차일 때, 등비일 때 아니면 요 녀석이 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조금 개차까지도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 왜냐면 문제 자체가 정말 일반적으로 나왔으면 쉽게 낼 거면은 그냥 수준이 시중 교재 수준까지는 나오지. 굳이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어렵게 낸다고 하면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기출 중에서 뭔가 발췌를 해서 쓰겠지.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야? 애들이 이제 여기 서울 경기권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해? 야, 2000 몇십 년도부터 몇십 년도까지 9월 11월 모의고사 참고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기본 사양은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거를 보셔야 돼. 그럼 교대급수라는 거는 뭐냐면 말에서 느껴지잖아. 뭐겠어? 그렇지, 교대로 뿔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럼 교대급수인데 이런 형태의 녀석이 나는 수렴이나 발산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알겠지? 그럼 이걸 봤을 때 교대급수라고 하면 무조건 수렴하고 무조건 발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거냐? 아까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을 때 그 성질을 좀 이용을 하겠다 이 얘기야.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요거 구했을 때 어떻게 했어? 요걸로 갔었는데 여기에다가 뭐? 리미트를 땡겨 버렸을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얘네가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그치?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됐어? 너란 새끼 S로 가고 너란 새끼 S로 가니까 백이니까 넌 빵 이렇게 간 거잖아. 뭔 말인지 가지? 네. 그럼 여기서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를 더할 건데 n번째까지 더하던
n-1번째까지 더하던 동일한 값이 나와야지. 그럼 그거를 살짝 확장시켜서 어떻게 갈 거냐면 뿔마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갈 거냐면 홀수 번째까지의 합하고 짝수 번째까지 합을 비교를 해볼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여기까지 더한 거나 여기까지 더한 거나 그러니까 존내리 많이 간 다음에 더한 거나 하나 덜 더하거나 하나 더 더하거나 수렴을 한다 치면 어떻게 돼야 돼? 그 값이 내 말이 어려웠나? 그러니까 하나를 더 더했거나 덜 더했거나 그 수렴하는 값은 어때야 되냐고. 똑같아요. 그렇지, 같아야지. 얘가 그러니까 교대급수를 봤을 때 요 녀석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홀수 번째까지 합하고 짝수 번째까지 합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아요. 그럼 뭐야? 수렴하는 거. 서로 달라요. 발산하는 거지. 왜냐면 다를 수가 없으니까. 수렴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걸 수렴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절대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가야 돼. 이해 가셨죠? 그럼 그거를 볼 거라고. 그럼 그거를 조금 멋있게 표현해서 얘를 이렇게 볼 거예요. 이해 갔나요? 짝수 번째까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거를 먼저 구해볼게요. 요거를 구해주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홀수 번째까지 합이니까 S1, S3, S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S1을 했더니 A. 맞나? S2를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A. 이해가지? 그러니까 S3이지. 홀수 번째니까. 쏘리. 그럼 S5를 했더니 뭐야? 그럼 얘는 S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요게 1절. 아, 이 새끼 줬다 쓸걸. 그럼 얘를 2번이라고 놓을게. 됐나? 그럼 여기도 요거를 1번 이렇게 놓을게. 그러면은 2번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S2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S4를 구하면은 하나, 둘, 셋, 4개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S6를 구하면 이거 되나? 돼요? 아,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얘는 어쨌든 S에 2n을 가면은 이거 뭐 하고 있어? 쏘리 이래서 그랬구나. A 마이너스 머시기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뭔 말인지 갔지? 머시기 뭘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럼 S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을까? 대부분 수렴값이 알파니까. 되셨나? 이해 갔나? 그럼 여기에서 이젠 봐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저 녀석이 수렴 발산을 보고 싶은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지. 얘가 봤을 때 알파가 0인 경우와 알파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눈다는 얘기지. 그럼 알파가 0인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S2n-1은 얘가 A로 수렴하고요. 마찬가지로 S2n이 A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S2n-1과 S2n이 같아지므로 얘는 뭐한다? 수렴합니다. 누구로서? A로. 됐나? 그럼 나는 교대급수라는 새끼를 보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얘가 전형적으로 뭔가 딱 나오지 않았으면 무조건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S2n-1은 A가 되는 거고 S2n은 A 마이너 알파가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거를 봤을 때 뭐가 돼? S2n-1하고 S2n이 다른 거지. 그럼 요 녀석은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야. 되셨어? 그러니까 나는 교대급수라는 새끼가 나와 있으면 선생님 뭐가 교대급수예요? 수열을 배운 새끼면은 눈이 사시가 아닌 이상 보면 교대급수인 걸 알아. 알겠지? 진짜야. 저런 형태가 ABCD 대신에 뭔만 들어가? 숫자만 들어간 거야. 그럼 그거를 구분을 못 지으면 환자. 알겠냐? 진짜 환자 새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보면 알아. 딱 보자면 에이 교대급수네. 이게 알아. 진짜로 구라 아니야? 교대급수를 풀 때는 항상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홀수 번째까지의 항의 합하고 짝수 번째까지 항의 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비교 관찰하시오. 비교 관찰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알파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나는 이거에 의해서 수렴이나 발산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되셨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알파가 0이면 항상 수렴. 됐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뭐 예시를 들면은 뭘로 갈까? 이해 갔지?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은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어찌 됐든 간에 홀수 번째까지 했을 때 짝수 번째까지 했을 때 쭈쭈쭈 가면은 얘가 짝수 번째까지 가면은 어찌 됐든 간에 1분의 1부터 하니까 이 녀석은 n번째를 보면 되잖아. 그치? n번째를 보면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니까 n분의 1 요따구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럼 얘는 SN을 따지면 뭐가 되는 거야? 1 뿔마 n분의 1 이런 형태겠지? 그럼 리미트 땡겨봐. 어차피 뭐야? 날라가니까 1로 수렴하네. 되셨어? 그럼 얘도 땡땡 뭐 주구중중 뭐 가는데 얘가 n번째를 따져봐. 따지면 뭐가 되겠어?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분모가 더 크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1 뿔마 요따구에다가 리미트 땡겨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1이 되니까. 그지? 달라지지? 뭔 말인지 얘가? 얘에 따라 달라지잖아. 얘가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교대급수라는 녀석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까지 합을 반드시 비교해 주시고 관찰해야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그럼 우리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저기 어디야? 아우 손가락 아프시. 등비급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 하나씩 푸는 거지 뭐. 전 시간에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거 번호 잘 써줘야 된다고. 문제 쓸 때 애들 지금 보는데 이제 번호 안 써 있으면 뭐 어딘지 모른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오늘 얘기 나오더라.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번에 찍으셨던 거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배속을 좀 늘리던지 빨리 해서 좀 봐봐. 그랬더니 찾는데 힘들어요. 야씨 그 정도도 노력 안 하고 내 강의를 보려고 했어?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도 했는데 살짝 미안한 거야. 번호를 진작에 써줄 걸 그랬나? 수업에만 몰두를 해가지고 애들하고 이제는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인강 찍어 놓을 거면은 몇 페이지 몇 번 이런 것도 괜찮은데 선생님이 그거를 안 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자 봅시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이게 새 거야. 아직도 물기 있어. 괜찮아. 이거를 안 쓰려는 게 아니야. 새 거 쓰면은 아까 뜯는 거 봤어? 개 힘들어. 막 접착력이 좋아서 이렇게 뜯어야 돼 막. 그럼 이제는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뜯으면 이게 확 날리거든. 가루.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 거야. 뭐 조삼모사지. 다음에 또 쓰게 될 건데 그지?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당장 쓰기 싫더라고. 자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은 페이지 56에 뭐 있어? 익힘 1번 문제가 있겠네요. 1번에 1번 갔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갔을 때 나는 뭐냐? 이렇게 가네. 그럼 요거에 급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부분합. 그걸 일반항으로 보는 거죠. 부분합을 봐야 되니까 얘는 요거를 n번째라고 보시면 되겠네. 되셨죠? 그럼 요건 뭐야? 가우스 합이지?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 역수.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되겠어? n
그럼 노란색이 1로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 한 개 차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배에다가 리미트 땡겨주고 뭐가 되냐? 1 플러스 빼기지. 쏘리. 바로 되죠? 네. 그럼 리미트 땡겼더니 날라가 노란색이 어디? 2로 수렴하네.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P-테스트법. 리미트 n 0이지? 네. 0으로 가니까 제곱이지? P가 1보다 크네. 그럼 100% 이 새끼는 뭐해? 수렴하겠네.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네. 알겠어? 다음에 계산이 아니라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 충분히. 되셨습니까? 그럼 요 놈은 봤더니 2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상에서 보니까 2의 n제곱 빼기 1분의 1에다가 더하기 4의 n제곱 제곱 빼기 1에다가 제곱이네. 쏘리. 그렇지. n제곱 하면 존나 힘들지. 6의 제곱 빼기 1분의 1 플러스 땡땡땡 같네. 그럼 얘는 부분합이니까 n번째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n번째 봤을 때 뭐야? 2의 거듭 제곱이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k의 왜 자꾸 n제곱 쓰냐?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2n이네. 됐나요?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2n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얘 빼기 얘 더하기 얘. 되셨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몇 개 차이? 아시잖아. 몇 개 차이? 이게 두 개? 아니 한 개. 선생님 힘들어요. 그러면 항상 우선 하나만 봐. 1차지? n에 관한 1차식은 등차수야. 그지? 네. 그 n의 개수가 공차. 공차 몇 개 넣어야 돼? 한 개. 그럼 한 개 차이. 된 거죠? 네. 되셨어요? 그럼 요것도 해주시면 얘 빼기 얘니까 뭐야? 2분의 1은 붙겠지? 네. 그럼 한 개 차이니까 이 새끼는 1 하면 1 빼기 2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리미트 땡기니까 뒤죠. 그럼 2분의 1 되겠다.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가봅시다. 2번 급수의 활용 나와 있네. 요 놈이 봤을 때 지금 보았으면 좋겠는 게 다항식 익힘 2번을 보시면 다항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눴을 때 그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an분의 12 이걸 구하란 얘기네요.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돼? 나머지 정리잖아, 그치? 나머지 정리 요거는 다 기억하시죠?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원래는 아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x 마이너스 2n에다가 qn 플러스 a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대신에 뭐? x 대신에 2n 집어넣을 수 있니? 이 얘기네. 그럼 요 놈은 뭐야? 2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가 2n. 됐죠? 네. 그럼 요걸 구하래요. 그럼 뭐야? 이 문제 그대로네. 얘 같이? 그럼 앞에다가 뭔만 해주면 돼? 2분의 1에다가 이렇게만 곱해주시면 되겠네. 돼요? 얻어 걸렸네. 좋다. 이런 류의 문제가 있구만.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익힘 3번이네요. 2n-1의 x 더하기 2n 플러스 1의 y는 1 요게 나와 있는데 얘가 넓이를 an이라고 놨다. 그럼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죠? 그럼 x절편 뭐가 되는 거야? x절편 그렇지, 얘분의 1 y절편 얘분의 1 그러면 둘이 곱하고 2분의 1이죠?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1에다가 이게 an이죠? 그럼 어차피 이 새끼 뭐 나와? 2분의 1 나오겠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4분의 1에다가 요것도 동일한 거네? 왜 자꾸 동일한 게 나오지? 기분 좋게? 된 거죠? 그럼 4분의 1이 정답이겠네. 되셨어요? 네. 이해 가나요? 네. 그럼 요놈 62페이지 설명한 부분이 이렇게 한 번에 쭉 갔으니까 쪼르륵 나가는구만. 좋아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익힘 1번 페이지 62 그러니까 급수 쪽은 이래 설명이
62번 봤더니 급수 시그마 요놈이 n은 1부터 무한대 갔을 때 얘가 뭐가 나왔냐? an-3이 2021일 때 얘는 an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1번인 거고 2번은 봤을 때 뭐가 되는 거냐? 시그마 k는 1부터 k라고 나왔네? 왜 k라고 나왔냐? N. 그치? 네, 왜 잘못 짰는데? 아, n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나는 왜 여기 k라고 되어 있지? N. 어머? 이게 수정이 됐나 보다. 아니면 내게 복사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k가 나올 리가 없는데 k가 나왔으면 다 상수항인데 끝인데 그지? 그럼 얘들 요게 2일 때 뭘 구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9에 an 플러스 아유 이거는 뭐예요? 정의 문제죠? 기본 정의 문제네. 그럼 요 녀석들은 봤더니 다 뭐가 되는 거야? 두 마리 다 급수가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네. 어머나 그럼 너는 스르륵 가려버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항상 얼마다? 기본 정의 문제죠? 그럼 너란 새끼 나는 구할 수가 없어요. 2021 나왔는데 어쩌라고? 너란 새끼 쌩까 너는 뭔 용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용도. 그러니까 여기에 리미트로 바꿔버리면 되지? 리미트 바꿨더니 너는 얼마? 3으로 가겠네.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너도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럼 리미트를 땡겼더니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데 요 놈은 뭐? 3분의 1이죠? 리미트 땡겨주면.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선생님 시그마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렴을 하는 걸 알았으니까 내 쑥 가리고 리미트 땡기란 얘기잖아. 리미트 땡겼을 때 이 새끼가 0이니까 얘는 얼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 놈 얼마로 가? 3 플러스 2. 아유 좋네요. 좋아 교대급수 이제는 여기 성질만 나와 있고 문제가 안 나와 있네 그지? 그럼 요거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 문제 보셔도 괜찮아요. 보기를 봤더니 얘는 뭐가 되는 거냐? 급수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빼기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아까 얘기했던 거네. 그죠?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어차피 홀수 번째까지를 합하면은 요 새끼는 뭐가 돼? S의 2n-1은 어찌됐든 간에 2분의 1밖에 안 나오지. 그럼 짝수 번째까지를 가면은 S의 2n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뭐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어차피 리미트 여기다 땡겨 번지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마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머 너란 새끼 다르네요. 그럼 넌 뭐? 발산 되셨어? 그럼 보기 2번 보시면은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왔네. 그죠? 그럼 요 녀석은 어찌됐든 간에 뭐가 되는 거야? 홀수 차수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홀수 차수 부분은 다 뭐가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죠? 그쵸? 짝수 차수는 1 빼기 n분의 1 요 형태 나오는 거지? 그럼 리미트 여기다 땡겨봤자 뭐가 돼? 쌩까니까 1이죠. 어머 너랑 같네. 그럼 너는 수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교대급수. 교대급수에서 아까 그 얘기 안 했구나. 간혹 교대급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얘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특징이 살짝 달라지기도 해. 어차피 교대급수인데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으면은 이게 하나씩이잖아. 그럼 그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n번째까지라고 했으면은 우선 부분합을 볼 거니까 그게 n번째까지 해서 규칙성이 보인다고 하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녀석은 그냥 수렴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가로가 있느냐 얘네 문제들처럼 생자로 나왔느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 생자 나오면 무조건 뭐야?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이해 가셨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겠더라.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야. 금방 달려왔네.
지수로그 함수 극한 재밌어요. 아니, 왜냐면 신기해서 너도 해보다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뭐 좀 신기하게 나와. 신기하게 나와가지고 거기 나와 있네. 64페이지에 보시면 보기 3번 그 부분 증명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이 아까 해줬던 증명이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 따로 이렇게 밝힐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증명을 한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이런 거는 혹여라도 학교에서 이제는 서술형 문제 내기도 괜찮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간다는 걸 조금만 알아두시고 그럼 등비급수 이제 등비급수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살짝 끊었다가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등비급수 바로 진행합시다. 괜찮아요?